오늘은 4.2절에 있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기함수의 이제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이제 약간 복습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3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주기함수가 주어진 경우에 그것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서 풀이의 급수를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서 비주기 신호가 주어진 경우에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풀이의 변환을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주기 신호인 경우에도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풀이의 급수가 특수한 경우이고 풀이의 변환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인 풀이의 변환이 주기 함수에서도 적용 가능한데, 자, 근데 몇 가지는 아니고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자,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써 있듯이 에너지가 유한하지 않습니다. 자, 무한한 에너지를 갖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신호가 무한히 나타나는 거죠. 자, 매 주기마다 반복되는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의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유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풀이의 변환이 이제 수렴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델타 함수를 이용하면 풀이의 변환의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주기 신호의 풀이의 변환을 만약에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때는 자, 물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기 신호의 풀이의 변환을 구하게 되면 자, 주파수 영역에서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자, 임펄스 함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x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이 주어져 있고요.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풀이의 변환과 풀이의 역변환에 관련된 식을 제가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자, 지금 xt라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를 구하기 위한 자, 풀이의 역변환이죠. 그렇죠? 자, 풀이의 역변환에 대한 식이 그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에 대한 식이 위에 쓰여져 있고요. 자, 타임 도메인의 신호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치환하기 위한 혹은 변환하기 위한 자, 풀의 트랜스폼과 관련된 식이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두 식을 이제 참고하시고요. 지금 주어진 식이 풀의 스펙트럼, 죄송합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이 주어져 있습니다. x of j 오메가라는 주파수 스펙트럼이 주어져 있고, 자,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오메가 이퀄 0에서만 값을 갖는 델타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모든 에너지가 지금 0, 오메가 이퀄 0인데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x 타임 도메인의 신호 xt를 구해 볼 건데요.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이 풀이의 역변환 혹은 인버스 풀이 트랜스폼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구하게 되는데 자, 지금 뭐 2파이분의 1 곱하기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2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d 오메가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적분식은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델타 펑션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 값이 0을 갖는 때만 이 델타 함수가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자, 오메가가 0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2파이분의 1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자, 델타 0 곱하기 익스포넨셜 j 0t 자, 그러면 지금 약분돼서 없어지는고요. 이거는 1이 될 거고 자, 이 식만 남게 되죠. 익스포넨셜 j0t라고 하는 이 식이 남게 되고 자, 그 결과는 1이 됩니다. 자, 1이라는 신호는 주기 신호입니다. 물론 그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정의가 되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상수 함수는 주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기 신호의 1이라는 상수의 주기 신호의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델타 함수를 포함한 주파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파수 축상에서 모든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메가 이퀄 0에 몰려있는 그런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호를 조금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와 거의 동일한 지금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 된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이 여기 있는 것처럼 2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정의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델타 함수는 오메가 이퀄 오메가 제로에서만 값을 갖게 되죠. 자,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에선 다 0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파수 스펙트럼은 오메가 이퀄 오메가 제로인, 자, 오메가 제로인 위치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XT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와 같이 뭐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의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2파이분의 1 곱하기 뭐 인테그랄 2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되어 있으니, 자, 이것은 오메가 이퀄 오메가 제로일 때만 의미 있는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위와 동일한 유사한 형태인데, 자, 오메가 제로로 바뀐 것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제로 t라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거는 주기 함수죠. 그렇죠? 지금 매그니튜드가 1이고 위상이 0인 그런 원을 계속해서 돌고 있고, 어, 주기 t 콜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가 되는 지금 주기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간 더 확장된 식이 두 번째 예제고요. 그것에서 조금 더 일반화시키는 것을 아래쪽에 적어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익스포넨셜의 뭐 j0t,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j1 곱하기 오메가 제로 t, 그리고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j 뭐 2 오메가 제로 t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3장에서 봤었던 어떤 고조파 신호 혹은 하모닉스를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하모닉스와 연관된, 그리고 XT라고 하는 어떤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와 연관된 것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풀이의 급수식입니다. 자, 지금 위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은 익스포넨셜의 jk 오메가 제로 t에다가 ak라고 하는 풀이의 급수 혹은 이제 풀이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곱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시그마를 물론 취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신호가 우리가 일반적인 xt라고 하는 신호. 자, 그리고 이 신호는 당연히 주기 신호이겠죠. 자, 주기 신호에 대한 이제 풀이의 급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위에서 구했던 exponential x of j 오메가라는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을 이용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2파이 뭐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대신에, 자,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로 바뀌게 되고 2파이는 유지하고, 자, ak가 지금 곱해지게 되죠. 그리고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시그마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XT라고 하는 우리가 3장에서 많이 봤었던 풀이의 급수의 형태로 표현된, 즉 주기 함수를 우리가 풀이의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기 함수인 경우에도 풀이의 트랜스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 함수를 우리가 풀이의 트랜스폼을 한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파수 스펙트럼이 델타 함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음 4.6의 예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6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 4.6을 보시면요. 지금 AK라고 하는 풀이의 급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풀이의 급수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자, 주기함수의 지금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하는 공식, 앞에서 구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하는 공식을 지금 다시 써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K 값을 지금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뭐 이 앞에 써 있는 식은 뭐 나중에 이제 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 싱크 함수와 같은 비슷한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오메가 이퀄 k 오메가 제로가 되는 즉 오메가 제로의 정수배가 되는 점에서만 값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주기 함수의 주파 스펙트럼을 구하게 되면 여기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이 이런 연속된 형태의 주파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주기 신호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오메가 제로의 배수가 되는 정수배가 되는 위치마다의 값이 샘플링 돼서 나오는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결국은 푸리에 트랜스폼의 결과로 얻어진 주파 스펙트럼 상에서 델타 함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되짚어 봐도 우리가 그러니까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기 전에는 어떤 샘플링 된 것과 같은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주파수 스펙트럼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주기를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그 사이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연속된 주파수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것과 같은 의미로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주기함수의 주파수 스펙트럼 혹은 풀이의 변환이 이루어진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제 4.7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대표적인 주기함수죠. 이제 사인 함수 그리고 이제 코사인 함수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 결과를 얻어보는 것이 이제 예제 4.7의 내용이고요.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푸레 트랜스폼을 할 때 이렇게 f를 이용해서 푸레 트랜스폼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고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2파이 곱하기 델타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구해보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는 신호의 푸레 트랜스폼을 구하면 2파이 곱하기 델타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인 함수는 결국 사인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할 거고요. 코사인 함수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로 정의된 코사인 펑션에 대한 것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둘 다 구하진 않을 거고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코사인 함수에 대한 걸 구할 거고요. 사인 함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문제 푸는 방법은 동일하니까요. 교재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이제 푸레 트랜스폼을 해보자라는 의미로서 지금 표시한 거고요. 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뭐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었죠. 자, 각각의 푸레 트랜스폼 한 결과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답을 구할 거고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푸레 트랜스폼이 2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이기 때문에, 2파이에서 지금 2로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는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경우로서 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여기 좀 생략되어 있는데 푸레 트랜스폼을 구하게 되면 파이 곱하기 델타 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더하기 파이 곱하기 델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여기 정연파 신호로서 지금 주어졌죠. 자, 이런 형태의 신호이고 지금 주기 t가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가 되는
그런 코사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것에 대한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 된 결과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델타 함수가 오메가 이퀄 오메가 제로. 자, 여기서는 오메가 이퀄 오메가 제로일 때, 그리고 오메가 이퀄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일 때 각각 파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모든 주파수 범위 안에서 딱 두 점에서만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두 번째는 플러스 오메가 제로에서 그 값이, 자, 여기 써 있긴 한데, 이 위에다 써주면 파이만큼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주기 함수의 변환을 했더니, 푸레 트랜스폼을 했더니 지금 이와 같이 델타 함수를 포함한 식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방금 구한 이제 코사인 함수의 푸레 트랜스폼이고, 위쪽에 쓰여져 있는 식이 사인 오메가 제로 t의 푸레 트랜스폼 결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 j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j파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사인과 코사인의 푸레 트랜스폼 결과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로서 이것도 좀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 챕터마다 이제 다루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것에 대한 어떤 성질에 대한 것을 다루었었습니다. 자, 4.3의 내용은 지금 이제 연속 시간에서의 이제 풀이의 변환의 성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지금 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이 지금 XT, 그러니까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XT를 구하는, 자,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 뭐 IFT라고 많이 쓰고요.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에 대한 것이고, 지금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식이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를 이용해서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하는, 자, 푸리어 트랜스폼과 관련된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은, 자, 계속해서 반복돼서 써드리는 이유가 지금 가급적 외우라는 의미로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성질이 여기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은 이제 선형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풀이의 급수에서도 만족했던 것처럼 풀이의 변환에서도, 자, 선형성을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선형성과 관련해서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선형성을 만족하는 이유는 우리가 풀이의 급수는 이제 시그마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제 뭐 풀이의 변환은 인테그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뭐 풀이의 급수가 만족한다 그래서 풀이의 변환이 만족한다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이의 변환식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 적분, 즉 인테그랄이 리니어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선형성이 만족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임 시프트입니다. 자, 타임 도메인에서 t0만큼, 자, 딜레이가 일어났을 때 그 딜레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러니까 주파 스펙트럼상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자,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지금 주파수 스펙트럼인 x 오브 j 오메가에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제로만큼이 곱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마이너스 오메가 t 제로라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은 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 지금 x 오브 j 오메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x 오브 j 오메가는 유지가 되는데 그 앞에 이와 같은 식이 주어진 거죠. 곱해진 거죠. 자, 그러면 자, 매그니튜드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원주상을 돌고 있는 속도가 오메가인 거고, 그것에 대한 반지름은 1로서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반지름이 결국 매그니튜드 값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x 오브 j 오메가를 스케일링 해주는 형태가 될 텐데요. 자, 결과적으로 x 오브 j 오메가에 대한 그 매그니튜드 값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곱해짐으로써 생기는 자, 위상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상에는 변화가 있는데 그 위상이 얼마만큼 변하느냐에 대한 거는 자, 마이너스 오메가 t 제로만큼 변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오메가 값에 비례해서 지금 위상이 변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t0라고 하는 값은 고정된 값입니다. 자,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t0만큼 시프트 시켰다라고 정했으니까 t0라는 값은 고정된 값이고요. 결국은 지금 여기서 변화하는 값은 오메가라는 값은 변화하는 값이죠. 그래서 자, 오메가에 비례해서 위상이 리니어하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다루었던 선형성과 이제 타임 시프트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예제 4.9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9를 보면은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주어진 신호에 대한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 선형성과 시간 이동에 대한 것을 동시에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지금 X 오브 T라고 하는 신호를 지금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는 신호가 됩니다. 자, 뭐 이거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면 뭐 좋겠는데 자, 좀 어렵죠. 지금 뭐 신호의 형태가 뭐 지금 두 가지 신호가 합쳐진 것으로 보면 쉬운데 그냥 하나로 보면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두 가지 신호가 합쳐진 형태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신호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1의 값을 갖는 자, 구형파죠. 이제 스퀘어 웨이브의 형태의 신호가 주어져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플러스 2분의 3까지 1의 값을 갖는 x2라고 하는 신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스퀘어 웨이브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퀘어 웨이브 형태, 그리고 뭐 싱크 형태의 그 신호의 파형은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던 이제 스퀘어 웨이브 형태의 이제 주파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냥 외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자,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스퀘어 웨이브의 스펙트럼은 자, 2 곱하기 오메가 분의 사인 오메가 t1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t1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신호가 존재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x1t의 자, x1t의 지금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결과 x1의 j 오메가를 구해 보면 자, 여기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오메가 분의 2 곱하기 사인 자, 오메가 곱하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t1에 해당되는 값이 2분의 1인 거죠.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요. 자, x2t의 푸레 트랜스폼을 구하게 되면 x2의 j 오메가를 구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오메가 분의 자, 2 사인 오메가 곱하기 2분의 3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t1 값이 2분의 3에 해당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x1t와 x2t를 더하고 그리고 나서 자, 타임 시프트 시켜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타임 시프트 시켜야 되냐면 지금 0에서 2.5만큼 혹은 2분의 5만큼 이제 옮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스펙트럼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방금 전에 구했던 위에서 구했던 이 오메가 분의 2 사인 오메가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자, 2 사인 오메가 곱하기 2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여기 주어진 XOT라고 하는 신호의 풀이의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뤄볼 성질은 지금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제 대칭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뭐 지금 영어로 된 제목을 보시면 이제 컨주게이션 혹은 이제 컨주게이트 시메트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XT의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해당되는 X의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혹은 X의 아스트릭스의 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뭐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그냥 X의 뭐 그러니까 스펙트럼 상을 봤을 때 X 오브 J 오메가의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는 것이 이제 좀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유도식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 j가 쓰여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 a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요. a 플러스 jb라고 하는 식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a 마이너스 jb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주어졌고 그 복소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하라고 하면 자, j 대신에 마이너스 j로 바꿔주면 되고 혹은 마이너스 j가 쓰여져 있다면 플러스 j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 j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바꿔주고 싶으면 지금 마이너스 j 대신에 플러스 j로 바꿔주고 지금 xt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원래 전체로 묶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전체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j가 빠져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안에 쓰여져 있는 얘는 지금 오메가 대신 마이너스 오메가가 들어갔을 때의 컴프레스, 죄송합니다. 프렛 변환 결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 x의 아스테리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데,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지금 만약에 XT라고 하는 신호가 실수 신호라고 한다면 자, XT가 실수라고 하면 XT와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T와 T가 같은 값을 갖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는 XT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X 오브 J 오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지금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자,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XT가 실수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경우죠.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어줘도 만족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는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j 오메가와 같다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좀 확장된 개념을 이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가 이제 이분 시그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XT는 X의 마이너스 T를 만족하는 경우인 거죠. 자, XT 이퀄 X의 마이너스 T와 같다라는 것이 결국은 XT라고 하는 것에 지금 뭐 신호가 Y축 대칭 신호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자,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했을 때 혹은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했을 때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t를 우리가 마이너스 t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t를 마이너스 t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t 그리고 마이너스의 t 그리고 지금 적분 구간이 바뀐 겁니다. 지금 dt라는 것도 바꿔줬는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인데 뒤집어줘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렇게 치환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x 오브 마이너스 t에 대한 어떤 프레 트랜스폼이 되는 것인데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 우리가 이분 시그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x 오브 마이너스 t라고 하는 신호는 xt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x 오브 마이너스 t 대신에 xt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xt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x 오브 j 오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최종은 아니고 지금 여기 신호가 이분 시그널인 경우에 어떤 결론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XT라고 하는 주어진 신호가 이분 시그널인 경우에는 자, 지금 주파 스펙트럼 상에서는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 값이 X 오브 J 오메가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이분이면 자, 프레 트랜스폼한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도 이분 시그널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세 번째 경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첫 번째 경우였고요. 이게 두 번째 경우, 이게 지금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뭐 하나 더 나아가서요. XT라고 하는 신호가 실수이면서 이분 시그널인 겁니다. 자, 실수인 것도 만족하고 이분 시그널인 것도 만족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러면 이분 시그널이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만족해야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는 실수 신호이기 때문에 위에 쓰여져 있었던 지금 x 오브 마이너스 j 오메가 이퀄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j 오메가와 같다라는 것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둘 간에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실수 신호이면서 이분 시그널인 경우에는, 자, 주파수 스펙트럼 상의 신호가 실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이분 시그널인 경우에 지금 주파수 스펙트럼도 이분 시그널이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의 결론이었고요. 자, 세 번째 결론은 xt라고 하는 신호가 리얼이면서 이분 펑션이면 이와 같이 자, 주파수 스펙트럼은 실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풀이가 굉장히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은 따로 좀 메모를 해 두었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번 시험을 볼 때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이제 성질들이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예, XT라고 하는 신호가 리얼 신호이면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게 첫 번째 나왔던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경우가 지금 이제 XT라고 하는 신호가 리얼이면서 이분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X 오브 J 오메가라는 거 하는 주파수 스펙트럼 상의 신호가 실수 신호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것에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요. 지금 XT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프레 트랜스폼을 X 오브 J 오메가라고 본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실수 신호입니다.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실수 신호이면서 그 XT라고 하는 신호의 이분 펑션만 지금 따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XT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실수 신호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만족하는 거고요. 그 XT에 있는 신호 중에 이분 펑션, 그러니까 이분 시그널만 따로 빼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신호는 리얼이면서 이분이겠죠. 자, 그럼 리얼이면서 이분이면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의 우리가 실수 부분만 따로 취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xt라고 하는 신호가 이제 실수 신호인데 그것의 아드 파트만 따로 취하게 되면 자, 그것의 프레 트랜스폼을 했을 때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지너리 넘버 그러니까 허수 부분을 따로 빼낸 것과 같다라는 것인데 주의해야 될 거는 그 앞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j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인 게, 자, 지금 보시면 xt라고 하는 신호가 결국은 even 펑션과 add 펑션의 합으로서 표현된 신호입니다. 자, 이 둘을 합하면 이것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x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소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신호일 텐데, 그것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의 j를 곱해서 더하게 되면, 자, 그 원래의 값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자, 지금 그래서 이 밑에 쪽에 있는 이 내용은 따로 증명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분 펑션이면서 리얼인 경우에는 지금 x of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 스펙트럼이 실수값만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부분에서 우리가 증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이분 펑션과 add 펑션의 합으로서 지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x of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분 시그널이면서 실수 시그널인, 자, x of j 오메가의 리얼 파트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한다면, 자, 이 복소수에서 지금 리얼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add 파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일 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j를 붙이고 난 후에 이미지너리 파트를 따로 취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4.33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그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메모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레 트랜스폼의 이제 미분 적분에 관련된 성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미분과 관련된 성질이고요.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경우에 이제 슈퍼 스펙트럼 상에서는 j 오메가가 앞에 이제 붙는 형식으로 되게 됩니다.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가 지금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오브 j 오메가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d 오메가로 주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2파이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j 오메가 곱하기 x 오브 j 오메가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d 오메가 형태가 되게 되고, 자, 지금 다시 얘기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 네모 안에 있는 이것에 대한 이제 죄송합니다.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에 해당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 이것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은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지금 적분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j 오메가분의 1이 곱해지는 것은 뭐 앞부분과 거의 동일한데, 자, 지금 오메가 이퀄 0인 경우를 특별히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 이퀄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DC 성분에 대한 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됩니다. 오메가가 0이 되는 그 형태의 값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1이 지금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한 이제 죄송합니다. 적분이 아니라 프레 트랜스폼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 4.11의 예제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것은 지금 델타 함수의 뭐 델타 t라고 하는 함수의 지금 적분 형태이죠. 자, 그럼 우리가 델타 함수를 이용하면, 자, 위에 쓰여져 있는 이 적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델타 함수의 프레 트랜스폼이 뭐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고요. 자, 임펄스, 즉 델타 함수의 프레 트랜스폼은 1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자, x 오브 j 오메가 대신 1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x 오브 j 오메가 대신 1을 넣어주고, 그래서 j 오메가분의 1 곱하기 1 생략되어 있고요. 자, 파이 곱하기 x 제로도 지금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델타 오메가의 값을 갖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적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고요. 자,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 구했을 때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 4.1.2의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 좀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교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XT라고 하는 주어진 신호가 어, 스퀘어 웨이브와 지금 어떤 임펄스 형태에 대한 합으로서 구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제 4.1.2의 이제 교재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4.3.5는 타임 도메인과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이제 스케일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A만큼 이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자, 주파수축 상에서는 A분의 1만큼의 이제 스케일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지는 의미는 자, 두 축상의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한쪽은 이제 옆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옆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높이는 낮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절대값 a분의 1만큼이 앞에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사실 잘 쓰지 않지만, 뭐 예전에 이제 테이프 레코더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요즘도 사실은 이제 뭐 유튜브나 어떤 이제 뭐 플레이어를 이용할 때 몇 배속을 해서 이제 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성을 들었을 경우에 만약에 빠르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뭐 제 목소리가 굉장히 굵은 남자의 목소리인데 얇은 여자의 목소리처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톤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자, 톤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낮은 주파수 성분 외에 높은 주파수 성분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를 압축한다는 얘기는 이제 플레이를 굉장히 빨리 했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 주파수 스펙트럼이 신장된다는 얘기는 자, 원래 낮은 주파수 성분만 포함되어 있는 스펙트럼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 포함하는 영역이 더 넓어져서 높은 주파수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 음성을 갖다가 빠르게 몇 배속으로 증가시켰을 때, 혹은 뭐 그렇게 해서 들었을 때, 뭐 높은 주파수의 목소리가 포함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제 신호를 신장시킨다는 얘기는 시간 영역에서 이제 느리게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느리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음성 변조, 이제 뭐 여성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음성 변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늘려서 뭐 표현하는 플레이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는 압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낮은 주파수 성분이 주로 포함되고 높은 주파수 성분은 없어지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성질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듀얼리티와 관련된 것인데, 뭐, 한글로는 아마 쌍대성이라고 쓰여져 있을 겁니다. 자, 듀얼리티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 프레 트랜스폼과 지금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의 이제 식을 비교해 보시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고 2파이만큼의 뭐 스케일링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 형태 혹은 그 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슷한 모습 혹은 비슷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를 다른 것으로, 즉 이제 타임과 프리퀀시를 치환을 해도 바꾸어도 비슷한 성질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풀이의 변환과 역변환 사이에 자, 수식 구조가 동일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 변수와 주파수 변수, 즉 타임 도메인에서의 t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오메가를 바꾸어도 자, 변환상 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x1t라고 하는 형태가 이렇게 이제 스퀘어 웨이브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풀에 트랜스폼 된 결과가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지금 싱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스펙트럼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스퀘어 웨이브 형태로 나왔을 때 그것에 자,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인 타임 도메인에서의 시그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싱크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사실 이 듀얼리티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이유가 이 관계식을 하나의 관계식을 외우고 있을 때 그 외운 것을 근거해서 그 반대의 경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용한 면에서는 좀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리티는 이용이 좀 불편한 게 있고요. 그래서 뭐 듀얼리티를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 방법을 좀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래도 듀얼리티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질은 이제 파스발 정리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구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에너지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이제 시간축 영역에서 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파수 영역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자, 근데 어느 쪽에서 구해도 어느 쪽에서 구해도 그 에너지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이제 파스칼 정리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신호의 시간 영역에서의 총합은 자, 각 스펙트럼 성분의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구해야 될 때 타임 영역에서 에너지를 구하는 게 쉬우면 타임 영역에서 에너지를 구하면 되고요. 만약에 주파수 영역에서 구하는 게 쉽다면 주파수 영역에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이제 아래 쓰여져 있고요.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론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뭐 증명을 해서 이해를 하면 더 좋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에너지를 구하는데 타임 도메인에서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파이분의 1에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의 에너지를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이제 볼 건데요. 자,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의 지금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쓰여져 있고요. 자, 절대값의 제곱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자, xt와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t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둘 간의 곱으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x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t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통해서 표현한 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자, 다시 이제 하나 더 이제 쓰게 되면 2파이분의 1을 앞으로 빼주고요. 자, 오메가에 대한 적분과 t에 대한 적분을 순서를 바꾸어서 자, t에 대한 적분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지금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j 오메가 곱하기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의 d 오메가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익숙한 형태가 보이게 되죠.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자, 이 식이 x 오브 j 오메가에 해당되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x 오브 j 오메가 그리고 자, 죄송합니다.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j 오메가 그리고 x의 j 오메가가 곱해졌고 지금 d 오메가에 대한 오메가 축에서의 프리퀀시 축에서의 적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합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2파이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오브 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의 절대값의 제곱의 d 오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 식과 동일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 유도 과정도 중요한데, 물론 중요한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자, 신호의 어떤 에너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 시간 영역에서의 에너지의 총합과, 자, 스펙트럼 성분의 에너지의 총합이 동일하다. 그리고, 자,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 더 강의를 하면은 4장의 내용이 맞춰질 것 같고요. 자, 5장의 내용은 이제 뭐 컨티뉴스 타임에서의 프레 트랜스폼이고 이제
5장의 내용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프레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아마 진도가 조금은 더 빨리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좀 복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는 이 강의는 강의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뭐 아마 좀 바쁠 테니까 중간고사 준비로 많이 바쁠 테니까 강의 기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요. 좀 여유 있을 때 들으면서 이제 반복해서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수업은 이제 중간고사로 대체하고 그 다음 목요일 수업을 이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